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통해 남북 관계가 멈춰선 안 된다며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자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한 사찰 복원 등을 통해 민족 정체성 회복에 이바지해온 불교계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원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구촌의 환경 파괴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불교 기후 행동을 발족하고 무소유의 불교 가치에 기반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애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천도 법회가 서울의 도심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예 작품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일상의 소중함과 그리움,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음악으로 전하는 음성 공양에 앞장서온 포교단체, 조음법 풍경소리의 모범적인 포교와 신행 활동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통해 남북 관계가 멈춰선 안 된다며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순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는데요.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한 사찰 복원 등을 통해 민족 정체성 회복에 이바지해온 불교계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원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반세기 반목을 딛고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 6.15 공동선언이 이뤄진 지 20년.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 등 한반도에 봄도 있었지만 최근 또다시 한반도에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6.15 선언 20주년을 맞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남북관계가 되레 악화되는 상황을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 평화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전한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맨 채 6.15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제1부속실장으로 평양을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금은 북한을 달래야 할 때라며 6.15 정신을 되짚었습니다. 달래는 과정은 결코 우리는 그거를 굴종이다, 무슨 비굴이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인 수혜자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평화 관리가 안 되면은 우리 경제 관리도 안 되고 우리 외교도 어려워집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불교계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근간에 있는 불교는 남북관계가 정치 외교적으로 부침을 겪을 때마다 정서적 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계사 복원에 이어 유점사, 장안사 등 금강산 일대 사찰 복원을 통해 민족 정체성 회복과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기를 불교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6.15 선언과 14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은 반세기 반목과 대결의 역사를 끈차는 남북 간 약속이었습니다. 통신연락망 차단과 군사적 위협 발언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금 6.15 정신을 다시 되새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이 기념 행사를 갖고 21대 국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반도 평화 추진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6.15 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화와 협력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6.15 정신을 기억하자고 밝혔습니다.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입니다. 현재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겨야 할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18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제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서울시 김대중 평화센터와 공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6.15 기념식을 열고 문화 공연과 기념 만찬 등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인류에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불교계가 불교 기후 행동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소유의 불교 가치에 기반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1.5도 멈춰! 1.5도 멈춰! 뜨거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안에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막자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계 차원의 단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9달 만에 불교 기후 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인천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을 상인 대표로 전국 비구니회와 대불련 총동문회, 대한불교 청년회 등 50여 개 단체와 개인 6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현 사태를 우리 불교가 방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기후 비상 사태를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해야 됩니다. 불교 기후 행동은 앞으로 개인과 단체, 사찰까지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이웃 종교에서도 출범을 반기며 발걸음을 맞춰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가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와 더불어서 응원을 해봅니다. 시민들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고 이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맡아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기후 행동은 기후 변화를 환경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볼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적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와 탐욕에 기반한 현재의 산업사회를 무소유와 무탐의 불교 가치에 기반한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출범식에 이어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지구를 함께 지켜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지구촌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한 불교계의 날개짓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유엔 참전국 어린이 12,000명이 함께 만든 대형 미술작품이 설치됐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주한 외교사절,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70주년 설치 미술특별전 광화문 아리랑의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적 작가 강익중 씨의 작품인 광화문 아리랑은 70초마다 90도씩 회전하는 키네틱 조각 형태로 대형 달 항아리 그림 표면에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12,000명 어린이들의 그림과 국내외 전사자 17만 5,801명의 이름을 새겨 넣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설치 미술 특별전은 오는 30일까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문화예술로 기억하고 치유하며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전시회와 공연,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국내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극장은 내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20 결의 노래대연을 열어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민족의 삶과 역사가 담긴 음악을 선보입니다. 다만 수도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관중 없이 진행하고 추후 온라인으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12월 31일까지 3층 전시실에서 전쟁의 참상과 역사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특별전 녹슨 철망을 거두고를 개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설 전시실에서 주제전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 지키고 이어가다를 개최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천도법회가 서울의 도심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평화와 상생의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인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넋과 애국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 서울 삼룡사는 6.25 전쟁 70주년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묵념을 통해 애국선열들을 추모했고 이들의 위패 앞에 향과 꽃, 차를 올리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삼룡사 주지 춘광 스님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을 다니면서 한국전쟁 70년 되는 해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하하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천도법회에 참석해 애국선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들은 전쟁을 겪지도 않고 또 후방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살아계신 6.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분들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함께 봉행된 정기법회의 법사로 나선 포항 구룡포 용주사 주지 구법스님은 차츰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의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님을 섬기는 만큼 어른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부모 모시는 효심과 그저 부처님을 모시는 불심을 저울에 das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치우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야 된다. 부처님 모시는 마음처럼 부모를 모셔야 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또 부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국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천태종 삼룡사가 마련한 이번 천도법회는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발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명상의 원리와 방법, 효과에 대해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명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TV 프로그램 명상은 과학이다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상은 과학이다 프로그램에는 전현수 신경정신과의원 원장과 한국명상학회 이사장이자 아주대 건강명상연구센터 소장 김완석 교수, 2008년 베스트셀러 뇌, 생각의 출현 저자인 뇌과학자 박문호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서 명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명상은 과학이다는 BBS 불교방송 TV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목요일 저녁 7시,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일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며 IPTV인 SK 브로드밴드 VOD 서비스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아름다운 공예 작품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일상의 소중함과 그리움, 공동체 의미를 되새겨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불교계 복지시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탑골 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원목으로 된 개다리 소반 위에 오칠을 한 차 도구함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대인의 생활상을 담았고 원형과 다각형이 만나 비틀어진 선들로 완성된 흑백의 도자기는 새로운 시선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흑과 백, 규칙과 불규칙 속에는 다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와 개인의 동행을 화두로 담았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네트워크와 소통 속에서 우리 공예가 그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회와 소통하는 큰 공동체로 나갈 수 있고 탑골 미술관 개관 8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박수동, 이송암 등 7명의 공예가들의 일상생활 소재를 재해석한 작품 30여 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와의 만남과 작품 해설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버려진 것의 새로운 쓰임을 발견하는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를 통해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도슨트 교육을 수료한 김영환 씨는 탑골 미술관에서 취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버 도슨트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실버 도슨트 1기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게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최대한 어르신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공예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획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전시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문화공연계가 완전 정말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솔직히 제일 크고요. 한편 탑골 미술관은 오는 22일까지 첫 개인전 지원을 위한 신인 작가 공모 접수를 진행하는 등 어르신과 다양한 세대들이 예술로 서로 교감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저출산, 탈종교화 등의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을 음악으로 전하는 음성공양에 앞장서온 포교단체, 좋은 법 풍경소리의 모범적인 포교와 신행 활동을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음으로 전하는 좋은 법 풍경소리가 50번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0곡의 신곡 가운데 타이틀곡은 8정도. 흔히들 어렵게 느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쉬운 노랫말로 풀어냈습니다. 풍경소리의 50집 앨범엔 이른바 찬불가 어벤져스라 불리는 이종만 대표와 덕신 스님, 정유탁 작곡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옛날 1집의 꼬마들은 어린이들은 지금 40대 중반이에요, 나이가. 근데 이번에 어린이들도 아주 신나게 재밌게 노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작사자 작곡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채롭게 진짜 다채롭게 꾸며봤다. 전곡을 창작 발표하는 풍경소리는 지난 1996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시즌 때면 신규 앨범을 내놓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발표한 찬불 동요 등 노래곡 수만 400곡이 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따라볼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찬불가를 꼽으라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게 불교계의 현실입니다. 찬불 동요를 보급할 수 있는 대상과 무대가 점점 사라질 뿐더러 찬불가 창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도 역시 이웃 종교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저희 풍경소리가
10집 앨범을 내고 저희 풍경소리 사무실 자체가 재정난에 어려워서 문을 닫으려 했을 때 청도 운문사가 저희를 크게 한번 도와주셨거든요. 뭐 그런 기억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단체의 회장님을 맡아주셨던 뭐 덕신 스님, 뭐 성행 스님, 뭐 화평 스님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고비 때마다 아니면 정거장마다 그런 어른들이 계시고 그래서 풍경소리는 불교 학교와 어린이 법회뿐 아니라 연수회와 강습회 등의 창작 찬불가를 전하며 척박한 현실과 굴곡진 기억 속에서도 앨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CD와 함께 USB에도 음원을 담아 언제 어디서든 찬불 동요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찬불가를 노래로 어린 찬불가를 열심히 부르는 것, 그 안에 이제 부처님 말씀도 담겨 있고 뭐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특히 어린이 포교에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새싹 불자를 육성하고 이들이 불교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세기경에는 선업을 행하면 풍요롭고 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악업을 지으면 황폐해지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사람들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도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로 여겨지는데요. 불교계가 불교 기후 행동을 출범하고 대응 활동에 나섰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 문제가 달린 만큼 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각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